한국이 체코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세 가지 포인트. 월드컵 조별리그는 단 한 경기의 결과가 전체 대회 흐름을 바꾼다. 특히 전력이 비슷한 팀끼리 만나는 경기라면 더욱 그렇다. 한국과 체코의 맞대결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체코 역시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유럽 축구 특유의 강점을 가진 팀이다. 탄탄한 조직력, 강한 피지컬, 높은 세트피스 경쟁력,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술적으로 분명한 승부 포인트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강인의 경기 조율 능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강인의 성장을 꼽는다. 과거 한국 축구는 빠른 공격 전개와 활동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표팀은 점점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다. 체코는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팀을 상대로는 단순한 롱패스나 크로스만으로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공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선수가 이강인이다. 이강인이 자유롭게 볼을 받으며 전진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체코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강인이 고립되거나 압박에 묶인다면 한국 공격도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손흥민의 침투 능력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 침투 능력을 가진 공격수 중 한 명이다. 특히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는다. 체코 수비진은 강인하고 조직적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릴 경우 순간적인 스피드 경쟁에서는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때 손흥민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이 지나치게 점유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볼을 빼앗은 뒤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강인이나 황인범이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하고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장면은 체코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큰 대회에서는 화려한 공격 전개보다 한 번의 역습이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손흥민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세 번째는 세트피스 수비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유럽팀과의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세트피스다. 코너킥, 프리킥, 롱스로인. 이런 상황에서 유럽팀들은 꾸준히 강점을 보여왔다. 체코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장신 선수들이 많고 공중볼 경합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경기 내용이 좋아도 세트피스 한 번으로 실점하면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파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파울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또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체코 같은 팀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추가로 중요한 요소는 중원 싸움이다. 국제대회에서는 결국 미드필드 장악력이 승부를 가른다. 황인범, 이강인,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원을 장악하면 손흥민도 더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중원을 내주면 수비 부담이 커지고 공격 전개도 어려워진다. 한 줄 핵심. 한국이 체코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경기 흐름을 만들고 손흥민이 공간을 공략하며 세트피스 실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체코는 강한 상대지만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 대표팀의 유럽파 전력과 조직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다. 결국 승부를 가를 질문은 하나다. 이강인이 경기를 지배하고 손흥민이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 답이 예라면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다.